자, 다음 33페이지 보면은 이제 옥내포 소화전과 호스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 옥내포 소화전과 옥내포 소화전과 호스릴포 있죠. 이거는 공식이 같습니다. 요 두 놈은 우리가 법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약재량을 구할 때는 여기 공식대로 NS 6000으로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재량을 구할 때는 NS 6000. 요것도 이제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6000에 300L per 분 곱하기 20분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런데 그리고 요거부터 설명합시다. 자, N 요거는 호수 적결구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 우리가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보조포 소화전이 최대 3개였잖아요. 요거는 최대 5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S는 농도인데 여기서 요게 자, 약재량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주의점이 뭐냐면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은 75%를 적용해야 돼요. 요거 주의점. 요 놈은 주의점이 200제곱미터 미만은 0.75를 곱해야 돼. 예.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일단 0.75를 곱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0.75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는 문제가 있냐면 이제 토출량 구하는 문제가 있어. 자, 토출량. 요거는 이제 차고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차고 주차장 해가지고. 이거는요, 우리가 토출량은 이대로 하면은, 우리 아까씩 배운 대로 하면은, 농도는 적용 안 하니까 300이 되잖아. 보세요. N 곱하기 300L per 분이 됩니다. 맞죠? 요거 호수 적결구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 여기서 바닥 면적이 위에 것처럼 이거는 또 법에 1이 돼 있거든요. 미만이야. 이것도 1이 돼 있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토출량을 230L per 분 요거를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이 충돌하지. 근데 여기서 0.75를 곱하면요. 만약에 이거를 이거 정업표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뒤에 문제 보면 정업표 확인하시고 300L 퍼분에서 위에 거대로 0.7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25L가 나와. 이거하고 차이가 나지. 그죠? 차이가 좀 난다 아닙니까? 5 차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대충 이게 통일이 돼야 돼. 근데 아직 법이 통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관리사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되는데,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0.7, 토출량은 법에 0.75를 곱해란 말이 없고, 토출량 구할 때는 230을 적용해라 돼 있어. 그리고 요거는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어. 요건 미만 돼 있잖아요. 이게 법이 좀 엉성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 이걸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했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0. 이거는 관리사에도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재량 구할 때는 NS 6000. 그리고 토출량을 구하려면 N 300. 농도는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300에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30을 적용해라. 요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요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추가 문제에 보면은 그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요대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헤드 방식 한번 봅시다. 자, 포헤드 방식은 우리가 옥내포나 호스릴포는 수동이잖아. 사람이 직접 끄는 거고 포헤드 방식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여기 공식 보면 AQT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워터하고 좀 다른데
구분하세요. 포 헤드, 포 워터 스프링클러 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공식이 AQTS라고 되어 있고요. 포는 AQTS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NQT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필기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포헤드는 포헤드 개수 산출하는 거 있잖아. 법적으로. 요거 세 글자 해가지고 제가 필기 때도 이거 이야기하는 세 글자 제곱 9제곱미터 마다 포헤드 한 개씩 설치하거든요. 근데 포워터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포워터 스프링클러 8글자 해가지고 8제곱미터마다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를 한 개 설치합니다. 그죠? 그럼 개수 구할 때 면적에다가 8을 나누거나 9를 나누면 각 설비의 헤드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어찌 보면 비슷한 건데 좀 다르지 이게. N 헤드 개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헤드 개수를 산출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 아니면 조건에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닥 면적이지. 그럼 바닥 면적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 Q 값이 요 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숙지할 때 포헤드는 표가 이제 표를 보고 적용해야 되는데 표가 안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요거는 바퀴 달려 있는 거. 바퀴 달려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특수 가입물 아닙니까? 특수.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락고는 바퀴 달리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달려 있는 이놈들은 수성막포 3.7, 담배포 6.5, 합성 8. 특수는 무조건 똑같다.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차고 특수가연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요거로 적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만 각자 다르고 특수가연물은 6.5로 동일하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거 제대로 숙지 안 하면 엉망으로 적용해 봅니다. 그럼 다 날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요 Q가.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빼고는 포는 다 10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0분짜리는 이거는 조건에 안 주어지거든요. 그럼 10분 적용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죠. 10분 우리가 기본이 다 20분 아닙니까? 고정부품 방출구는 주어지고 그러면 10분짜리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간이 스프링클러에서 그죠? 근생 생활용 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빼고 이게 10분이잖아. 근생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이놈을 제외하고 10분이잖아. 이놈은 20분이잖아. 그죠? 제외하고 10분이고 두 번째 포헤드 포워터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 이놈들이 10분입니다. 이놈들 말고는 10분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10분짜리 나머지는 거의 다 20분이다. 그 20분짜리가 아닌 거는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죠? 고정포 방식구 같은 거. 그리고 Q 값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그리고 포헤드는 바닥 면적이다. 그리고 포워터는 헤드 개수다. 그죠? 그 다음에 Q 값 요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 75리터 퍼분으로. 그러니까 75리터. 우리 책에 보면 75리터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시간 10분. 농도 곱하면 되는 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워터에서는 수온의 양 구하라고 잘 나오거든요. 그럼 수온의 양 구할 때 농도가 안 주어지면 100% 적용하면 돼요. 농도가 안 주어지면 1 적용하면 됩니다. 수온의 양 구할 때 제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수온 구할 때 농도가 안 주어지면 1. 그죠? 적용하면 된다. 75 이거는 Q 값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N 이게 헤드 개수 아닙니까? 자, 헤드 이거 뒤에가 나오면 또 할 건데 헤드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이건 제가 스프링클러 쪽 가도 할 거고 포 쪽 가서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포 헤드나 포워터 스프링클러의 헤드 개수를 산출할 때는 예? 제가 포헤드는 9를 나누고 포워터는 8을 나누면 된다 있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 정방형으로 산출해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러 할 때 제가 한번 더 했잖아요. 2R 코사인 45도로 구해야 된다.
일단 요것만 그냥 알고만 넘어오세요. 이거는 스프링클러를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아는 거니까 2R 코사인 45도. 요 R 값은 포는 무조건 2.1입니다. 아, 나중에 스프링클러 갔을 때, 아, 앞에서 한번 내가 들었구나. 이것만 알고 넘어오면 돼. 포는 무조건 2.1이야, R 값이. 스프링클러는 다르거든요. 근데 포는 무조건 2.1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방향으로 푼다. 그러니까 정방향이란 말이 없으면 이대로 풀면 되고요. 정방향이란 말이 있으면 2R 코사인 45도로 적용하는데 이때 R 값이 2.1이다. 포는 그냥 2.1 적용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오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포헤드는 AQTS, 포워터는 NQTS. 그죠? 포헤드는 AQTS, 포워터는 NQTS. 다르다. 자, 이때 포헤드는 A, 바닥 면적 주어지고, Q, 바퀴 달린 거,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락고는 수성막보 3.7, 당배포 6.5, 합성 8. 그리고 특수가연물은 전부 다 동일하다. 포 약재가 다 6.5로 동일하다. 이거 나중에 적용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퀴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T는 포는 10분. 그죠? 그리고 농도는 주어지고. 그리고 포워터는 어떻게 된다? 포워터는 NQTS에서 Q 값이 75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간은 10분. 농도 곱하면 된다. 주의점은 수온의 양을 구할 때 원액의 농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100% 적용하니까 곱할 필요가 없다. 1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AQT 돼 있잖아요. S가 왜 없느냐? 이놈은 원액의 양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원 양 구하는 것밖에 없어. 여기 보시면 수원의 양 구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S는 제가 뭐랬어요? 아까 수원의 양 농도가 안 주어지면 S는 무조건 1이다. 그러니까 곱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시간은 10분이고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 설계 방출 밀도, 이놈이 요겁니다. 요거. 특수가연물은 2.3, 기타의 것은 1.6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되지. 특수가연물은 2.3, Q 값요, Q. AQT에서 Q 값이 바닥 면적은 주어질 끼고, 특수가연물은 2.3, 나머지는 1.63. 이건 외워야 돼.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빠졌네, 내가. 뭐냐면, 요거. 여기서요. 옥내포 호스릴 방식 있잖아. 여기가 이구나. 포헤드 방식에서. 여기 포헤드 방식이나, 여기서요. 자, 포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포워터도 마찬가지고. 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포헤드하고 포워터 이놈이요. 요놈이, 포워터 이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수가연물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은, 이때 수원 있잖아요. 수원은 200제곱미터를 끊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요 용도는. 이 용도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는 법에 200제곱미터씩 끊어서 하라고 되어 있어. 최대가 200인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입니다. 제가 했던 게 굉장히 넓어요. 길이가 한 100m까지는 안 돼도 거의 100m 가까이 되고, 창고가. 그리고 요 폭도 거의 한 4, 50m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어떻게 하냐면 200제곱미터씩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200제곱미터 잘라서, 이것도 만약에 200이라 칩시다. 잘라. 임의로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구획을 하는 건 아니고, 구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마다 밸브를 다 설치합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밸브가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수원을 다 저장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관을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배관을, 이것도 따로 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배관을 해가지고 여기에 헤드를 이렇게 달 거 아닙니까? 포헤드를 각 구역별로 이렇게 답니다. 달아요. 이렇게 딱 쭉 달면 이 구역만 수온의 양을 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200제곱미터마다 수온 제곱미터에 화재가 난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역에 화재가 나면은 물이 여기만 뿌려지는 거야. 나머지는 안 뿌려지는 겁니다. 요 밸브만 열려가지고 요렇게 설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은 200제곱미터마다 끊어서 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2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수가연물은.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화용수 설비. 자. 이것도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소화용수 설비 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설비 설명할 때 소화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있고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저장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 소화수조는 소화 전용이고 저수조는 겸용을 할 때 이런 명칭을 쓰는데 이때 그 물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이리 되어 있잖아요. 저수량은 그죠? 연면적은 뭐냐면요.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1층부터 5층까지가 있을 때 만약에 1층부터 1층이 1000 뭐 이렇게 있으면 연면적은 다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바닥 면적 합계에다가 기준 면적을 나눕니다. 이때 요 기준 면적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1, 2층, 그러니까 5층짜리면 1층하고 2층만 따져서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면 7,500. 나머지는 12,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기준 면적은 15,000 이상이면 여기 몇 층, 1층하고 2층 요것만 15,000 이상이면 그죠? 이놈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7,500이잖아. 7,500을 적용하고요. 절반 아닙니까? 그죠? 2분의 1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를 적용한다? 12,500. 이것도 시험자 가면 헷갈릴 수가 있어. 예, 어중뛰게 에어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5,000 이상이면 1, 2층 15,000 이상이면 절반이다. 이렇게만 숙지하세요. 나머지는 12,500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절상을 해야 돼. 특이한 게 우리는 보통 절상은 마지막에 하는데 이놈은 절상을 해가지고 2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수점 없이 뒤에 다 공이 붙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란 말이에요? 여기가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최소 20이다. 0점 얼마 나오면 1 절상해서 20을 곱하니까 최소 얼마를 저장해란 말입니까? 소화수조, 저수조는 최소 20세제곱미터의 물량을 저장해라 이 말. 이 말이에요. 이거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수량을 구했잖아요. 저수량을 구해서 이제 흡수관 투입구가 있어요. 흡수관 투입구는 뭐냐면 이게 또 물탱크가 있으면 여기에 소방차가 왔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요 구멍을 말합니다. 요것도 물량이 많으면 소방차 2대가 들어와서 호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흡수관 투입구가. 그러니까 흡수관 투입구는 80을 기준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흡수관 투입구는 80을 기준으로 1개, 2개입니다. 80 넘어가면 2개, 80이 안 되면 1개 이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지. 20에서 80이지. 최소가 20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80. 최소가 2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수구는 뭐냐면
여기에서 요 1층에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구멍을 빼놓고 소방차 왔을 때 여기에 호스를 꼽아서 물 공급받는 거예요. 채수구라는 거는. 그래서 이 채수구는 이렇게 돼 있어. 20에서 40, 40에서 100, 10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1개, 2개,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거 4.5m가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4.5m가 넘어가면은 흡입이 안 되거든. 우리 그 MPSH 배웠잖아요. 이게 4.5m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필기 때도 아마 봤을 겁니다. 흡입이 안 되니까 뭘 설치해야 되느냐?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럼 이때 펌프의 토출량 있죠? 송수량, 토출량, 유량, 이놈이 이거하고 비슷해. 이 물탱크 용량에 따라서 1100, 2200, 33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수량 구하는 거 해가지고 6점짜리거든요. 3점, 4점, 5점, 6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틀리고, 이거 틀려도 이걸 맞출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톤인데 답이 100세제곱미터인데 120이 나와도 이거는 다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는데 이거 다 끄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지 이걸 다 인정을 해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6점짜리인데 이거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화 용수 설비의 소화 수조 저수량의 수원의 양은, 그죠? 연면적에서, 그죠? 기준 면적을 나눈다. 그죠? 이때 기준 면적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면 절반 값인 7,500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12,500을 적용한다. 이때 절상을 해주고, 그죠? 공을 만들기 위해서 절상을 해주고 20을 곱한다. 그래서 최소값이 20이 되고, 그 다음에 흡수관 투입구는 80을 기준으로 1개, 2개. 최수구는 20에서 40, 40에서 100, 100 이상 해가지고 1, 2, 3.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죠? 4.5m 이상이 되면 20에서 40, 40에서 100, 100 이상이 똑같잖아요. 그죠? 최수구하고 1100, 2200, 3300 리터 퍼분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끝납니다. 수온의 양을 정리하고. 자, 끝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각 설비별로 하나씩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뭐가 있느냐. 자, 이게 나올 줄은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지도 못 했어. 자, 뭐냐.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설비를 배웠잖아요. 자,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99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놈들 수원을 옥내 스프링클러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설비 있잖아요. 또 설비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이겁니다. 만약에 옥내하고 스프링클러하고 이거 겸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원은 이놈하고 이놈을 더해줘야 돼요. 이놈값을 더해줘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당연히 옥내 소화전과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다르잖아, 용도가. 각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옥내 거 따로 이런 걸 더한 값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요. 문제에서 이런 설비가 나왔을 때 뭐 딴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둘 이상 설치돼 있잖아요.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설치된 부분이, 만약에 문제에서 설치된 부분이 방화문이나 방화벽과 이게 나왔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에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하면 옥내와,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요 두 개가 방화문이나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론에만 있는 건데,
구획돼 있을 때는 요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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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큰 놈 그 저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스프링클러 그 저장하면 되는 기라. 토출량도 마찬가지고 큰 값으로 할 수 있다. 요거 돼 있고요. 요거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돼 있다. 요런 말이 있으면 큰 값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그 문제 보면 제가 아까 997페이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요거 포도 들어가 있고 뭐 4개인가요? 뭐 5개인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뭡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큰 값. 본래는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다 더해줘야 되는데 큰 값으로 할 수 있다. 뭘? 토출량과 수원. 요놈 2개 다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최근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화되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안 나온 문제까지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수원은 최소 2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점수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원은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